초기에 어저스터 나간 소리 마냥 뭔가 갈린 소리가 난다. 계속 저는 거 혹시 느껴지나요? 계속 부르르 떠네요. 네. 이 동공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경고등이 계기판상 없어졌는데 좀 주행하다 보면 살아날 거예요. 일단 시운전 통해서 차량 컨디션 한 번 더 확인 체크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키로수는 이제 6만 킬로 탄 벤츠 GT63 4도어입니다. GT63이 177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77 엔진 자체가 과거에 이제 278이나 276 엔진처럼 어저스터 문제가 간혹적으로 있어요. 고장 코드를 봤을 때 뱅크2의 흡기 제어에 가는 위치가 안 맞는다 표출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GLC 그것도 그런 식으로 떴는데 그거는 소음이 나거나 어저스트의 기밀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보이지가 않아. 캔마그만 교체했는데 지금까지 잘 타고 돼 있어요. 진지각에 관해서 제어가 불량하니 위치에 관한 타당성이 뜨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캠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위치를 읽을 수 있는 게 휠 타겟이 있어요. 그 타겟이 미세하게 돌아버려도 타이밍이 안 맞다고 표출이 뜨면서 이렇게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컨디션 체크를 위해서 제가 시운전 한번 갔다 오고 스캐너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의 고장 코드를 표출하는지 파악하고 작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6만 킬로 정도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신차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키로수인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악셀을 살짝만 밟았거든요. 그래도 특이사항 없이 잘 밀고 나가긴 해요. 앞에서 뭐 허브 베어링 나간 것 마냥 이러지? 차가 이상하게 이게 떨림이 있지? 주행 중에. 주행할 때는 특별하게 뭐 노킹이 일어난다든지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뱅크원의 카운트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배기 캠샤프트 직렬 실린더 2번에 위치의 목표값을 도달을 하지 못했다고 떴잖아요. 좌측 직렬이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뱅크2예요. 뱅크1에는 배기 캠샤프트 위치가 마이너스 33이라는 수치가 보여진다면 좌측의 배기 캠샤프트 위치는 마이너스 42라는 표출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흡기 쪽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죠. 배기 캠샤프트 위치 규정값이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32도예요. 그렇게 되면 우측 직렬 실린더 배기 캠샤프트는 동일하게 얼추 그 값에 제어가 된 거고 배기 캠샤프트에 대한 위치는 지금 마이너스 42 많이 벗어났죠. 그렇게 해서 고장 코드를 띄웠던 게 카운터로 보면 36번 정도의 카운터가 올라갔어요. 증상 자체가 한두 번 뜬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발생했던 게 59,680km, 현재 키로수는 59,699km입니다. 사실 저희 쪽에 입고된 건 꽤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어떠한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금의 이동거리와 포함돼 갖고 아마 이 정도 거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확연하게 좌측 배기 캠샤프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작업 들어가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금 뭐가 많이 샜죠? 이 앞에 오일기들이 엄청 많아요.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후크랭크 리테인에서 좀 누유가 보여져요. 틈 사이로 오일이 많이 맺혀 있고 뒤쪽으로 많이 흘려 있죠. 여기는 오일이 심지어 맺어져 있네. 내려서도 설명하면 드릴 건데 엔진 내부에 우리 블로바이 가스 지나가면서 오일 떨어뜨리고 하는 세퍼레이터 장치에 기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부 압력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제일 약한 후크랭크로 조금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GLC도 새진 않았지만 예방정비를 했던 거고 이 차량은 이미 새버려 갖고 내린 김에 그것까지 좀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 했을 때 아까 베어링 나간 것처럼 타이어 소음이 엄청 났죠. 지금 고객님하고 또 통화해봤는데 타이어 교체하신 이후에 좀 그렇대요. 타이어가 고성능 모델이에요. PS4S
요 모델이 노면에 대한 소음을 잘 걸어진 못해요. 가운데 날이 좀 서 있긴 하다. 미세하게. 아직 트레드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타시다가 다 쓰시고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걸 좀 봤는데, 우리 시운전할 때 제가 뒤에 귀신 있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뭔 소리야? 트렁크에 누가 타있나? 그 소리가 지금 보니까 이거 보면 다 언더코팅 뿌려놓은 거거든요. 언더코팅 하면서 이 보강파랑 이런 걸 다 뺐는데, 이거 보여요? 너트 하나 빠져있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지. 지금 요 홈들 있죠? 이 홈들 기점으로 날이 서 있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만지면 그렇게 날이 서 있어.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서 있고. 뭐 딱 봐도 근데 소음이 많게끔 생겼잖아요. 노면에 닿는 면이 슬립 타이어 마냥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 방음이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언더커버면 휠하우스 봐봐요. 인슐레이터가 제대로 박혀있어요. 차주님의 애정이 너무 가득한데요. 저게 원래 GT 순정이에요? 저 하우스요? 아니요. 초음파로 찍으면서 접합한 거예요. 접합.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 아니에요? 정사각형? 되게 내 몸 빠듯하게 돼 있어요. 네모 바지 스펀지밥. 지금 엔진 마운트 간격을 보면 거의 마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더 주저앉거나 이럴 때 각도 변화 때문에 차가 어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진했다가 후진할 때나. 전자식 코일이 들어가요. 코일 자체가 단선 코드가 떠 있어서 이건 엔진 마운트 교체할 겁니다. 엔진 마운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품이 174만 원이에요, 하나에. 근데 이렇게 마진이 없어버리면 얘가 조금이라도 주저앉는 순간 이 고무랑 이 마운트랑 브라켓이랑 그냥 착 달라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진이 아예 흡수가 안 되겠죠. 여기 보면 디퍼런셜도 많이 샜죠. 이전에도 여기가 되게 흠뻑 젖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디퍼런셜 작업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입력축 쪽에 많이 새서 교체하고 올릴 겁니다. 일반 176은 기본 S가 안 달린 AMG 모델이나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정숙한 엔진으로 들어가고, 177 엔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3S, S580, 223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죠. 전기형 후기형에 따라서 캠트로닉이라고 해서 4기통, 8기통 전환해주는 장치랑 배기 시스템이 좀 많이 달라요. 이 가운데 이제 배기가 들어간 타입인데, 터보차저 매니폴드 자체가 트윈 스크롤 방식이라고 해서 터보 배기가스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출력을 더 업할 수 있는 점막 홀처럼 생겼죠. 캠트로닉이에요. 1번, 2번, 3번 4기통이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 캠 돌아갈 때 양정을 밀어버려요.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쓱 밀어버리면 이 양정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옆으로 쓱 비켜져 가니까. 그래서 홀수 기통이 죽으면 2번, 4번, 6번, 8번 이런 식으로 구동이 돼서 4기통으로만 작동이 되는 거죠. 4기통, 8기통 전환될 때 조금 꿀렁임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왜 들어간 거예요? 다 연비 때문이죠. 8기통도 연비를 따지는 시대입니다. 8개가 폭발이 돼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양하고 4개의 기통이 폭발하면서 내보내는 양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배기량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환경 규제도 그럴 거고, 근데 그만큼 더 작업하기 힘들어졌어요. 점막 코일 하나 빼려고 고압밥부터 탈거해야 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실상 정비사하면 힘들고
차주의 금전적인 시간적인 손해가 많이 크죠. 근데 그걸 또 견뎌야 엄마 걸 타죠. 엄마 거 AMG. 2부에서는 경고등상 표출했었던 뱅크2의 배기, 어저스터랑 캠 타겟이 돌았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내린 김에 누유건들, 세퍼레이터랑 후크랭크 리테이너, 그리고 디퍼런셜, 엔진 마운트까지 교체를 진행할 거고요. 분해하면서 저희가 조금 몇 가지가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파헤치는 시간이 좀 돼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